친구야, 네 아들 아토피라며? 걱정 많겠다. 오늘 내가 아토피 피부염에 관해서 원인이 뭔지, 증상, 진단 방법, 치료 방법,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과 생활 속 실천 팁을 자세히 알려줄게. 아토피 피부염은 그냥 피부가 가렵다 수준이 아니라 만성 염증성 질환이야. 원인도 복합적이고 증상도 나이랑 상태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핵심이야. 요즘 알레르기 질환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토피도 흔해. 전체 인구의 대략 15%에서 20% 정도가 걸린다고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내 주변에 한두 명 이상은 아토피 겪어본 사람이 있을 확률이 높아. 아토피가 정확히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심하게 가려움 발진이 반복되는 병이야. 가려움 때문에 긁게 되고 긁으면 피부가 더 손상되고 염증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돼.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 자기 전이나 밤에 가려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많아. 원인은 아토피는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지 않아. 다음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 첫 번째, 유전적인 요인. 부모 중 한 명이 비염, 천식,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병력이 있으면 아토피 생길 확률이 꽤 높아. 두 번째, 피부 장벽 이상. 피부 보호막, 세라마이드 같은 성분이 부족하면 수분이 날아가고 자국 물질이 침투하기가 쉬워. 그래서 피부가 항상 건조하고 민감해. 세 번째, 면역 이상. 몸속에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염증을 촉발해. 네 번째, 환경적 요인. 건조한 공기, 진먼지 진드기, 동물털, 꽃가루, 우유, 계란, 밀, 땅콩 같은 음식, 땀, 더위, 스트레스, 감염 등도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증상은 연령대나 병기, 그러니까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 영아기, 태어났을 때부터 2살 때까지는 보통 얼굴, 볼, 이마나 몸통, 팔다리 바깥쪽에 빨갛고 습한 발진이 흔해. 울 때는 더 심해질 수 있어. 소화기, 2세 이후부터는 팔꿈치 뒤, 무릎 뒤 같은 접히는 부위에 진물, 젖은 상처나 긁힌 자국, 피부가 두꺼워지는 등 태선화가 생겨. 청소년, 성인기, 12세 이후부터는 이마, 목, 손목, 발목, 얼굴 등에서 건조함, 가려움, 색소 침착, 피부가 두꺼워짐 등 만성 형태로 나타나. 공통적으로 피부가 매우 건조하고 긁으면 상처가 나고 또 2차 세균 감염, 진물, 고름이 생기기도 해. 진단은 주로 임상적 소견, 의사가 피부 상태나 증상, 가족력을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해. 필요하면 원인 알레르겐 확인을 위해 다음 같은 검사를 해. 피부 단자 시험, 피부 플릭 테스트라고 하는데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같은 항원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검사야. 혈액 검사, 알레르기 경향성을 파악하는 거야. 식이 유발 시험 또는 식품 일기, 의사의 통제하에 음식과 반응을 확인하거나 환자가 먹은 걸 기록해서 원인이 되는 음식을 찾는 거야. 혼자서 음식을 무작정 빼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의사와 상담 후에 검사를 통해서 근거 있는 음식만 제한해야 돼. 치료는 회피, 피하는 것, 보습, 관리하는 것, 약물, 증상을 억제하는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야 돼.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해. 첫 번째, 회피요법, 환경을 관리하는 거야. 진먼지 진드기, 동물털, 곰팡이 같은 알레르겐을 줄이는 거야. 실내 온도나 습도의 급격한 변화를 좀 피하는 게 좋아. 권장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1도, 습도는 40%에서 60%. 집에 온도계나 습도기를 하나 놓고 관리해 주는 게 좋겠지? 땀을 흘리거나 과열되는 상황을 피하고 면 소재 옷을 권장해. 자극성이 센 세제나 향이 강한 제품은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아. 애완동물은 아토피 증상이 심한 경우 피하는 게 안전해. 보습요법,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거야. 목욕은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하는 게 좋고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더 건조하고 악화될 수 있어. 약산성 보습 비누나 순한 클렌저를 사용하는 게 좋아.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 바르는 게 제일 좋대. 평소에도 하루 2번에서 3번 이상 정기적으로 보습제를 덧발라주는 것도 좋고. 보습은 예방이자 치료야. 건조할 때마다 바르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발라주는 게 좋아. 세 번째, 약물 치료. 의사의 처방이 중요해.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야. 스테로이드라는 이름 때문에 무조건 피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약한 제제는 비교적 안전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올바르게 쓰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국소 면역 조절제. 비스테로이드 연고인데 스테로이드 대안으로 쓰기도 해.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 부작용 걱정이 적어. 향히스타민제. 가려움 완화에 도움이 돼. 항생제. 2차 세균 감염이 있을 때 사용하면 돼. 심한 경우는 광선 치료요법이나 생물학적 제제, 예를 들어서 듀피젠트 같은 면역 조절 주사가 필요할 수 있어. 생활 속에서 증상을 악화시키는 상황이 있는데 조심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 알려줄게. 땀이나 더위, 급격한 온도나 습도 변화에 조심해야 돼. 거친 옷감이나 꼭 끼는 옷은 조심하고 과도한 목욕, 특히 뜨거운 물이나 강한 비누는 조심. 스트레스,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도 조심해야 돼.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이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되거나 감염이 될 수도 있어. 생활 속 실천 팁 알려줄게. 손톱은 짧게 깎는 게 좋아. 긁어서 상처 내는 걸 줄이기 위해서. 집 청소는 먼지 제거 위주로 자주 해주는 게 좋아. 침구는 고온으로 세탁하는 걸 추천해.
만에 진드기를 없애줄 수 있거든. 목욕은 10분 내외,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목욕하는 게 좋고, 목욕 후 보습제는 넉넉히 바르고, 특히 팔꿈치, 무릎, 목 등 이렇게 접히는 부분은 보습을 잘 해주는 게 좋아. 옷은 면 소재로 된 옷을 입는 걸 추천하고, 새 옷은 한번 빨아서 입는 게 좋아. 염료, 잔여물이 좀 남아있을 수 있거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 운동이나 취미생활도 하고 잠도 푹 잘 자는 게 중요해. 그리고 음식 관리는 무조건 금지하지 마. 영양 불균형이나 성장 저해가 생길 수 있어. 음식이 원인으로 강하게 의심이 되면 전문의와 상담 후에 알레르기 검사나 식이 유발 검사를 해봐. 먹는 것과 증상을 기록하는 식품 일기는 원인을 찾는 데 정말 도움이 돼. 언제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지도 알려줄게. 피부가 많이 곪거나 진물이 나고 열이 나거나 상태가 안 좋을 때, 또는 가려움 때문에 수면이 심하게 방해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 또 집에서 관리를 해도 증상이 점점 심해지거나 새로운 부위로 퍼질 때 바로 병원을 가봐야 돼. 아토피는 완치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 관리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 중요한 건 꾸준한 관리로 증상을 잘 조절하면 삶의 질을 충분히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야. 또 적절한 치료로 소화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같은 다른 알레르기 질환의 위험도 줄일 수 있어. 친구야, 오늘 내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그리고 나 유튜브 하는 거 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잊지 마.